중국 정세 전망, 목차, 중국의 트럼프 2기 대미 관계 관리, 중국 경제 전망, 공산당 강화를 통한 중화 질서 확립, 한중 관계 전망. 2025년 중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국제사회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기존 대외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미국과의 경쟁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중국 대외정책 은당의 영도를 강조하며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인류 운명 공동체를 내세우고 글로벌 사우스의 접근을 강화했다. 중국은 강대국 및 주변 외교 강화와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 확대를 통해 미국과의 경쟁에 대응할 것이다. 2024년에는 시진핑 주석과 핵심 참모들이 주축이 된 당 중앙의 영도가 강조되었다. 중국은 다자외교를 통해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에 노력하며 글로벌 발전, 안보, 문명 창의 구상을 구체화하고 1대1로를 활용해 글로벌 사우스에 전략적으로 접근했다. 2024년 중국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7.1% 증가했으며 경제 하방 압력에도 불구하고 국방 예산을 꾸준히 늘려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대응하고 미래전 관련 군사력 강화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5년 중국 대외정책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 심화를 마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트럼프 2기에 미국 우선주의가 동맹체계의 마찰을 일으켜 미국의 대중국 압박 공조가 흔들릴 가능성을 기회로 보고 동맹체계의 틈을 벌리는 대외정책을 실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은 미중 관계와 국제정치,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도전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시진핑 지도부는 2025년에도 안정적인 미중 관계를 유지하며 장기적인 대미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중국은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관련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외교적 관리에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글로벌 사우스 전략적 접근, 브릭스 플러스와 상하이 협력기구 확대, 미국의 동맹체계 약화, 다자주의를 통한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 확대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불확실성에 대응할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대등한 위치를 확보하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다. 중국은 전통적인 우방국들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여 미국의 동맹체계에 대응하고 미국이 발을 뺀 지역에서 영향력을 유지 및 확장할 것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중동 및 중앙아시아 분쟁 완화, 한반도 정세 안정을 통해 국제사회 신냉전 및 진영화 구도에 반대하며 미국과의 경쟁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중국 경제는 부양책에도 활력을 찾지 못해두며 2025년에는 트럼프 당선에 따른 대중 압박 등 더 많은 도전 요인에直面할 것이다. 현재 중국 경제의 무기력함은 구조적인 문제로 보이므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2025년은 중요한 해가 될 수 있으며 2024년 중국 경제는 저성장 국면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소비 심리 위축, 디플레이션이 나타났고 해외 직접 투자가 감소했다. 3중전회에서 특별한 기부양책이 나오지 않았으나 3분기 경제지표 발표 후 중국 정부는 적극적인 부양 노력을 보였다. 하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고 대규모 부양책의 후유증을 우려하여 신중한 정책을 취하면서 5% 성장 달성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중국의 2025년 경제 전망은 밝지 않으며 부동산 침체 개선과 소비 회복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해외 직접 투자 증대 여건이 미흡하고 수출 전망도 좋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상품의 60% 관세 부과를 공언했고 이유는 중국산 전기차의 45%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중국산 제품 공급 과잉 논의 확산과 수입국들의 대응으로 중국 수출의 제약이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 양회에서 중국 정부가 제시할 성장률이 주목된다. 트럼프 정부는 강한 압력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려 할 것이며 공화당은 중국에 대한 항구적 정상 무역관계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초강경 대중국론 자인 루비오 상원의원을 국무장관에 지명하여 중국에 대한 압박을 예고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에 강하게 맞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미국과의 디커플링이 진행되어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 중국은 미국의 동맹국들과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려 할 것이다. 내년은 중국 제조 2025가 종결되는 해이며 중국은 이를 통해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지만 논란도 많았다. 중국은 공급 측 개혁과 신품질 생산력 제시를 통해 공급 강화를 노력하고 있지만 수요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침체된 소비를 살리는 것이 관건이나 현재 부양책으로는 분위기 반전이 어려울 것이다. 이는 중국 경제가 구조적 문제에 직면했음을 의미하며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다. 문제는 중국 지도부가 정치적으로 이를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중국은 발전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에 직면할 것이며 이는 정치적 결단이 문제이다. 2025년 중국은 사회 안정 유지를 위해 공산당의 영향력 증진을 통해 기업과 사회 대중을 통제하려 할 것이다.
방간처법과 데이터 보안법을 활용한 사회 통제 수위는 높아지겠지만 사회 환경 변화가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2024년 중국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목표를 추구하며 중국만의 질서를 구현하려 한다. 중국은 대내 정치적 구심점을 넘어 대외적으로 설득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미국 중심 질서의 부조리를 강조하며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확장하려 시도한다. 다만 중국의 구상이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이후 사회 통제에 대한 불만을 해소해야 한다.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사회 통제 조치는 투자와 관광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은 경제 회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성과를 공유해야 하지만 100년변 구비 글로벌 거버넌스가 복잡한 국제 정세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인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 중국은 공산당 중앙사 회공작부를 신설하여 기업과 사회 대중을 통제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시진핑 주석의 강력한 장악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사회 장악 시도는 사회 갈등과 내부 단속의 필요성을 반영하며 시진핑은 중앙서 회공작회의에서 사회 안정 유지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당조직 건설, 대중관리 및 통치,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사회 문제 해결 방안이 제시되었다. 특히 신생직업군 내당 조직 건설을 강조하며 사회 모든 영역에 대한 공산당의 개입 의지를 드러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자원봉사제도 활성화와 사회복지사 양성을 연계하여 저출생 고령화 사회 문제 해결을 시사했다. 이는 당의 직접 영도와 국가 주도의 경제운영 및 사회통제 추이가 유지될 것을 의미하며 방간처법과 데이터 보안법 등을 통해 자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사회통제 수위는 기술 발전과 법제 강화 추세에 따라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중국인들의 신뢰 확보와 미중 전략 경쟁 속 위기관 미에 효과적일지는 의문이다. 중국 정부는 팬데믹과 미중 경쟁을 명분 삼아 사회 통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애국주의 교육을 받은 청년 세대의 애국주의 트렌드와 최고 권력의 사상 강화 분위기가 상호작용하며 당의 호소력이 발휘되고 있다. 공산당 활동 이력이 취업과 신용 강화에 도움이 되었던 현실은 당의 응징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팬데믹 종료에도 불구하고 경제 침체와 청년 실업률 증가로 중국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이 약화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 불만과 집단 행동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 정부 지지층인 청년들도 실업과 경제 침체 속에서 분노할 수 있다. 중국 대중은 권력 강화를 위한 친미대 활용으로 벌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사회 통제 조치는 외국인이 중국 공포증을 야기하여 투자와 관광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외국 자본 투자를 요청하고 있다. 중국은 비자 면제 조치 발표와 관세 인하 검토 언급을 통해 대외 개방 수위를 높일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는 미국 차기 행정부에 대응하여 동맹국 간 균열을 유도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한국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 정책을 유지하며 중국은 한국에 대해 원만한 관리를 실행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2025년에는 기존 한중 관계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 주석의 태평양 경제 협력 정상회의 참석 여부가 한중 관계 변화의 주요 요인이 될 것이다. 신냉전 및 진영화 구도에 대한 이견은 지속되겠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국 핵 협상이 재개되면 중국 관계 개선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2024년 한중 관계는 한국이 한미 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 기조와 중국의 주변 외교 정책 강화 속에서 원만하게 관리되었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베이징과 라오스에서 개최되었고 서울에서 한일중 정상회담이 열렸다. 또한 한중 차관급 외교 안보대화가 개최되었으며 한중 5.5미래 포럼이 베이징에서 열렸다. 2024년에는 한국인의 무비자 중국 입국이 처음으로 가능해지며 한중 관계 교류가 증가했지만 한한령과 중국의 한국 단체 관광 제한은 풀리지 않았다. 칭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부임 후 후임 대사가 부임하지 않은 채연말을 맞이했고 바이빙이 신임 주한 중국 대사로 내정되었다. 미중 경쟁 심화 속에서 한중 관계의 구조적 도전 요인들이 여전히 존재하며 과제로 남아있다. 2025년 한중 관계는 한국이 동맹 강화 정책과 중국이 대한국 원만한 관리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아펙 정상회의 등 변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2기 출범은 한미 동맹 관계에 영향을 미쳐 한중 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 미국의 동맹 관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중국 대외 정책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주한미군 분담금 및 한미 FTA 재협상 요인이 발생할 수 있지만 한국의 대미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에 대한 전면적인 접근의 한계를 느끼며 갈등을 피하고 기본적인 교류를 통해 양자 관계를 관리하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한중관계 평가 능경주 아펙 정상회의 시진핑 주석 참석 및 한중 정상회담 결과가 핵심 사안이 될 것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2025년 정상회의의 시 주석의 참석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며 한국 또한 시 주석의 방안을 한중 관계 개선의 계기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중국과의 민감한 문제 관리가 필요하며 시 주석 방안의 성과가 미진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2024년은 양자 간 전략적 협력 강조에도 불구하고 상호 불만과 불신이 증가한 해였다. 북한은 한미일 대중러 진영화 구도를 활용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고도화하려 했지만 중국은 신냉전 구도를 택하며 북러 협력 강화에 거리를 두려 했다. 중국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의미를 축소하며 대일 및 대한반도 정책 관리에 노력했다. 2025년에 또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 속에서 북한과 위 전략적 협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북한 역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고 대미 전략 차원에서 중국 관계 관리가 필요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시 미국 핵협상 재개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중국 고위급 회담을 통한 관계 개선 협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